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체셋의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상황 전체적으로 다시 좀 리캡을 하고요. 이번 주에 뭐 가장 중요하게는 FOMC 미팅이 있죠. 다른 중앙은행들 미팅도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저 샌호세 쪽에 있는 은행이 이제 페일을 했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FDIC나 뭐 트레저리나 연준이나 같이 그 은행이 완전히 페일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디파짓 하신 고객분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디파지터들은 이제 프로텍트가 된 상황인데 SVB뿐만 아니고 지금 뉴욕 쪽에 뭐 시그너처 뱅크나 지난주 주말에는 또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해져서 스위스 내셔널 뱅크가 뭐 추가적으로 리퀴디티를 늘리기 위해서 또 펀딩을 해주고 지금 현재 보니까 UBS가 인수를 하기로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저널 뱅크 중에서는 SVB 이후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늘도 폭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뱅킹 섹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초기에 그 SBB 상황이 나왔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뭐 특별히 전체적으로 뱅킹 섹터나 파이낸스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피력을 하곤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다웃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지금 전체적으로 더 지금 파이낸셜 섹터가 특히 뱅킹 섹터가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켓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워닝 사인으로 읽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이 나오면서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번 주 연준 미팅에서 다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워낙 지금 파이낸스 섹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그 전까지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다시 인상 속도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때까지 다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그렇고 인플로이먼트 데이터도 그렇고 계속 스트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순식간에 지금 지난 한 10일 사이에 은행들이 단지 미국의 리저널 뱅크뿐만 아니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유럽 쪽에 상당히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인데 유럽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들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얘기는 제가 벌써 했는데 anyway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ECB는 지난주에 50 베이스 예상했던 대로 50 베이스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가이던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은 그 부분 향후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측면을 가지고 이제 더 무시하게 그걸 읽기는 했는데 어쨌든 유럽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뱅킹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CPI나 PPI 리테일 셀스 넘버들이 조금 소프트하게 지금 나온 상태라서 그 전에 그 파월 의장이 그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근거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할 때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스탠스를 또 나타낸 바가 있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 데이터들은 약간 좀 소프트하게 나와서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인상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어 CPI 넘버는 원스 오브 원스 넘버가 약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듯한 데이터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수준 그 2% 타겟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히 좀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 스티키하다는 건 이제 머물러 있다는 의미죠. 많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지금 뭐 연준 미링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뭐 크게 받는데 매번 있을 때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더럴 펀즈 레이트, 퓨처 레이트이 있는데 어느 정도 미래의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을 보일 것이냐라는 거를 좀 나타내는 그런 벤치마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 페더럴 펀드 퓨처 레이트이 사실은 뭐 엄청나게 벌러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한 2주 사이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면서 페더럴 펀드 퓨처 레이트 상당히 높게 가고 있었는데 특히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의회에서 테스트머니 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 급격하게 지금 더비시하게 지금 시장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뭐 Thursday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페더럴 펀드 퓨처가 지금 이번 주에 있는 미팅에서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하이크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라는 거에 거의 90% 정도 지금 프로버비티를 보이고 있고 퍼즈 가능성도 한 1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겠죠.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데 아마 그거는 지금 뱅킹 섹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대두되면서 이런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특히 파이낸셜 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도 수요일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 아니면은 퍼즈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뭐 컷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대세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지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미팅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페더럴 펀드 그 퓨처 레이트 그 프로버빌리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475 to 500에서 지금 이번 주 미팅이 89.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 10.7%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지금 예상도 지금 점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이후에는 좀 인하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의 다음 있을 미팅에 파이널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지금 한 70% 프로버비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준부터는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한 50% 정도 지금 프로버비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Another 25 베이스 포인트 컷이 줄라이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한 지금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 찬스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2023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4.5%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진행되는 건 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 그 파이낸셜 시스템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다른 포캐스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FOMC 미팅이긴 한데 이제 이번 주에 그 UK 미팅도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미팅도 있고 영국 중앙은행 미팅이 목요일 날 있고 그 전날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 넘버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 넘버 나오는 거 봐서 레이트를 올릴 수도 있고 퍼즈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계속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 중앙은행도 여전히 뭐 모든 지금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 내지는 뭐 둔화, 불황
내지는 최근에는 지금 파이낸스 시스템 자체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더 진퇴양난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SNB는 이제 스위스 내셔널 뱅크죠.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미팅을 하고 이제 레이트 디시전을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Existing Home Sales Number가 Tuesday에 있고 New Home Sales Number는 Thursday에 있고 금요일 날은 이제 내구재 2월 내구재 주문량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플래시 S&P 글로벌 PMI 넘버도 서비스하고 매니팩처링 섹터 PMI 넘버도 다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제넷 옐런 그 트레저리 세크리터리가 역시 의회에서 이제 테스티파이를 하게 되는데 웬스데이, 터스데이에 웬스데이는 이제 FOMC 미팅, 레이트 시전 미팅 두 번째 날하고 겹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버짓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뱅킹 섹터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이제 이 부분 당연히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저리 마켓이 지금 경기가 뱅킹 섹터 이슈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사실 일드도 상당히 크게 발로틀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드가 5%까지도 지난주 초에는 투이어 일드가 올라갔었는데 지난주 말이 되면서는 4% 밑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등세를 타다가 또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드가 지금 급락했다는 이유는 이제 본드 프라이스가 급등했다는 거겠죠. 본드 프라이스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본드에 대한 디맨드가 그 사이에 올라갔다는 거고 트레저리에 대한 디맨드가 트레저리 디맨드 올라갔다는 거는 아무래도 시스템 파이낸스 시스템이나 이제 경기 둔화 그러니까 불황 조짐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아마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디맨드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일드의 무브먼트도 봐야 될 테고 특별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 상황에서 레이트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퍼즈할 것인지 그리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지금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주목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뱅킹 섹터 이슈는 사실은 컨피던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제 컨피던스 시스템에 대한 컨피던스를 잃어버리면 특정 인스티튜션의 파이낸셜이 현재 양호한 것과 별개로 언제든지 뱅크런 상황이 특히 소규모 리저널 뱅크들은 뱅크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뱅크런 상황이 오면은 현재 뭐 시스템 상에서는 실제로 랜딩하고 있는 돈을 은행 볼트에 다 킵하고 있는 은행은 없죠. 프랙셔널 리저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뱅크런 상황이 오면 어느 은행이라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소비자들과 인베스터들의 컨피던스를 리스토어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 과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얼마나 연준의 조치가 효과를 가지게 될지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피던스는 사실은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리스토어하기는 또 훨씬 어려워요. 우리가 뭐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알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고 또 발라트라하게 특별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번 주 특히 좀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간 경제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